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최근 임원진들의 대량 매도 때문에 논란이 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트를 통해 대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11월 3일 카카오뱅크에 이어 금융주 2위에 오르며 주식시장의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친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죠. 현재는 그룹 전체의 주가를 끌어내리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카카오그룹 전체의 주가가 끌어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다 팔아야만 속이 후련했는지요.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1200달러까지 갔을 때 주식을 매도할지 말지 친절하게 설문조사까지 했었죠. 다시 보니 선녀처럼 보이네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 10일 논란 봉합을 위해 내정됐던 카카오 공동대표직을 자진 사퇴하긴 했으나 이외에도 후폭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카카오페이 사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죠. 즉 투자자분들의 분노가 제도 개선 요구에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영향이 커지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섰는데요. 그 내막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원 8명이서 44만 993주를 단체 매도했습니다. 지난 1일 그리고 10일 류영준 대표 그리고 주요 임원 7명이 임원 그리고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라는 공시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 공시는 회사 임원 혹은 주요 주주가 지분 변동을 신고하는 공시죠. 단독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 혹은 회사 임원일 경우 회사 내부 정보에 밝아 주식의 부정거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변동 내용성을 공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공시를 계속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일단 류영준 대표는 상장 전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일부를 11월 24일에 행사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공시를 내었죠. 이들 임원이 받은 스톡옵션은 총 159만 8,405주로 이 중 44만 993주를 행사했습니다. 행사 가격은 5,000원, 이날 종가인 18만 3,000원과 비교하면 주당 17만 8,000원 싸게 주식을 얻은 셈입니다. 류 대표는 이 중 절반이 넘는 23만 주를 행사했습니다. 21년 10월 10일 이날도 같은 제목의 공시가 임원들 이름으로 8개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바로 싸게 산 주식을 블록딜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12월 10일 전량 처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분 단가는 20만 4,017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카카오페이 주식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날이었죠. 보통 지수 편입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 이유는 펀드 편입, 프로그램 매수, 연기금의 투자 대상이 포함돼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 물량이 늘어나는 날을 콕 집어 주식을 판매한 겁니다. 전날 종가는 20만 8,500원이었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10일 종가는 오히려 19만 6천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공시는 이날 점심쯤에 나왔고요. 한때 24만원까지 올랐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후 계속 하락해 최근 14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 다수가 상장 초기에 한꺼번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류영준 대표가 카카오 차기 공동대표였던 데다가 임원들의 이런 단체 행동을 카카오가 몰랐을 리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주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본인이 산 주식 본인이 파는데 뭐가 문제냐. 그냥 단순하게 류 대표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낫겠다. 즉 개인의 이익을 더 생각한 거죠.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회사 임원들이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그룹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며 이 신규 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고 5년 동안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과 맞물려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사 전에는 주식이 아니고 행사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또 퇴사 등의 이유로 스톡옵션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 기관 투자자, 우리 이사주 등이 보유한 지분은 상장 후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라고 이것과 비교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도 스톡옵션 행사 자체만으로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죠. 때문에 신규 상장 때 보호예수 기간 동안 스톡옵션 행사를 금지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다시 짜야 한다는 내용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적 분할후 자회사 재상장에 따른 투자자 피해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시장 관계자는 물적 분할처럼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늘 그렇듯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다각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스톡옵션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가치를 임직원이 나누는 것인 만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임직원이 나누는 것,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우선적으로 카카오페이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카카오는 13일 그룹 계열사 전체의 상장 후 1년간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거든요. 스톡옵션도 적용되며 대표이사는 2년간 매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원 공동 매도 행위도 금지되고 임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카카오그룹은 올해 카카오엔터, 카카오모빌리티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톡옵션을 당근 삼아 성장해온 기술 기업들의 상장에 이어질 전망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문제가 크게 불거진 데다가 다수가 지켜보는 만큼 가시적인 방안 마련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류 대표가 사의를 표하기 전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사내 간담회를 열고 모 회사 이동에 따른 이해상충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내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까지 남은 스톡옵션도 모두 행사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합의가 아니라 통지죠. 카카오페이 측은 사실상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의 정관에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카오 정관에는 자의적 사임, 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카카오페이는 스톡옵션 부여 후 퇴임, 퇴직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카카오 대표로 이동 시 카카오페이에서는 퇴직하는 것, 이 때문에 스톡옵션 취소 가능성을 점친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하지만 이것보다 확실하게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 세금 문제가 있다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만, 스톡옵션의 규모가 수백,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류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임원들은 이번 주식 매각으로 총 8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류 대표 혼자만 놓고 보면 4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죠.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미 주식을 싸게 받아서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위의 표에서는 세금은 차익 계산에서 제외했지만 실제 스톡옵션 행사를 신청한 날 종가에서 취득가 5,000원을 뺀 후 행사 수량을 곱한 값이 차익인데요. 10억 원까지는 최대 42%,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해 주식 매도로 차익이 나면 양도 차익으로 33%를 또 추가로 내야 하는 거죠. 사실 세금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단 주주 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 부랴부랴 주식을 전량 처분한 이유로 꼽힙니다. 남아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들 임원이 보유한 115만 7,412주가 남아있고, 이외에도 아직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임원을 비롯해 상장 전 주식을 받은 직원의 전체 직원이 60%에 달합니다. 특히 직원들은 별도 공시 의무가 없죠. 뿐만 아니라 다음 달 초
기간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화각 물량이 대거 해제됩니다. 그리고 최대 보호 예수 기간인 6개월이 지나는 5월 초에는 169만 주가 시장에 풀립니다. 기간의 락업 물량이 풀리면 시장의 유통 가능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들이 참고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페이의 일봉입니다. 현재 1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 지지선 14만원부터 14만 6천원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지지밴드가 뚫린다면 바닥을 섣불리 예단하여 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가격대인 10만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소 2중 바닥 혹은 3중 바닥을 그리는 차트를 만들고 나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전까지 물량을 늘리는 일은 없길 바라며 반등을 해서 물량을 정리한다면 16만 7천원 이 가격대에서 비중을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카카오페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